라는 주제를 갖고 발표를 하게 된 심상현입니다. 사실 이전 시간 때 종찬님의 발표를 들었는데 제가 하는 발표랑 안 되네. 이거 마이크가 안 되는데 그냥 얘기해도 되나요? 그냥 할게요. 상관없겠죠? 네. 사실 종찬님 발표를 방금 전에 들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셨더라고요. 맨 마지막에. 그래서 서버 드라이븐 UI랑 관련된 부분인데 자세한 거는 제 쪽에서 발표하면 딱 맞을 것 같아서 뭔가 이게 맞을 것 같으면서도 안 맞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해야겠죠? 네. 저는 저를 표현하는 말로는 근본을 탐구함으로써 불편을 해소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뭔가 어떠한 사회 현상이나 뭐 어떤 기술에 대해서 그것의 근본을 항상 공부하고 그러고 뭐 서비스든지 혹은 제가 불편한 것을 뭐 해결해주는 이 해소를 하는 사람이라고 항상 생각해요. 그래서 이러한 캐치프라이즈를 갖고 왔고요. 그래서 영어 이름은 에디신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QR코드는 이 링크드인 QR코드인데 이렇게 연사분들이 항상 QR코드로 항상 자기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QR코드 하나 갖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어터라는 회사에서 웹소설 플랫폼을 플러터로 만들고 있고 이제는 게더링이라는 서비스도 만들어놨고요. GDSC랑 유어슈도 동아리는 해봤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랑 대회도 나갔습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할 웹차인데요. 간단하게 플러터란 무엇이고 이런 제가 마주쳤던 문제 상황 그리고 그것을 해결한 방안 그리고 다른 해결 방안 그리고 Q&A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플러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기에서 모바일 엔지니어링 하시는 분들은 플러터를 한 번씩은 써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안 쓰신 분도 계시겠지만 근데 뭐 여기에 모두가 다 컴퓨터 전공을 하시는 분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뭐 모바일뿐만 아니라 뭐 안드로이드나 iOS 뭐 백엔드 웹 같은 경우에는 플러터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잘 모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갖고 플러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플러터란 구글이 2017년에 개발한 크로스 플랫폼 프레임워크인데요. 크로스 플랫폼이라는 게 가장 메인 키워드인 것 같은데 iOS, 안드로이드뿐만 아니라 윈도우나 맥 그리고 다양한 플랫폼들의 어플리케이션을 단일 코드 기반으로 만들 수 있는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는 다트라는 걸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한 6년째 됐는데 이렇게 뭐 발표를 가보면 이제 쓸만한지는 한 4년 정도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플러터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패키지 커뮤니티가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사실 크로스 플랫폼이라고 하면은 리액트 네이티브랑 플러터가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리액트 네이티브는 메타, 그러니까 전 페이스북에서 만든 프레임워크인데 플러터는 구글에서 만들었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플러터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 관리가 굉장히 잘 돼 있어갖고 리액트 네이티브에서 개발을 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npm으로 관리를 하다 보면 런타임에 뭔가 서비스가 터지거나 그런 패키지 단에서의 뭔가 문제가 많은데 플러터 같은 경우에는 그 패키지 레벨들을 모두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패키지를 설치하는 순간에 얘가 어떠한 패키지의 종속성이 있어갖고 이 패키지 레벨을 낮춰야 한다 혹은 높여야 한다 라는 것들을 바로바로 알 수 있어갖고 패키지로 많은 것들이 관리되고 있고요. 그리고 커뮤니티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리액트 네이티브보다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퍼티너나 매트리얼 위젯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왔고 구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UI가 있어요. 그래서 큰 회사들에서는 디자인 시스템을 많이 사용을 해왔고 빠르게 뭔가 UI를 생성을 하거나 동작시킬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 없는 상황에서는 사실 이 개발자나 디자이너가 하나하나 다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뭐 그러한 리소스가 없을 때 이렇게 기본적으로 선언되어 있는 예쁜 위젯들이 있어갖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UI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한류드와 데블 툴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 친화적인 건데요. 뭐 안드로이드나 iOS를 한번 개발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뭔가 실제 이 디바이스나 시뮬레이터에다가 현재 이 프로젝트를 빌드를 해보면은 뭔가 내가 이 텍스트를 조금 바꿨어 라고 했을 때 바로바로 반영되지 않거든요. 이 앱을 새로 빌드를 해야 되고 뭐 해당 뷰까지 가야 되고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플러터 같은 경우에는 한 리노드를 지원을 해왔고 그냥 코드 저장을 하면은 자동으로 해당 상태가 반영되는, 그래서 이 개발자 친화적이라는 게 굉장히 저는 와닿았고요. 그리고 선언형 UI라는 거가 이제 항상 이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전에도 종찬님이 살짝 얘기를 했었는데 패키지가 잘 활용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선언형 UI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태에 대해서 뷰를 만들 때 굉장히 직관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예시 코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절대 겁먹지 마시고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화면을 만들려고 해요. 위에 텍스트가 있고 노란색 박스, 빨간색 박스, 파란색 박스를 있는 화면을 만들려고 하는데 왼쪽에 있는 게 플러터 코드고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이거가 반대되는 스위프트에서 UIKit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만든 코드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화면을 보시면은 굉장히 간단하죠. 컬럼이라는 속성 안에 얼라이먼트, 그러니까 정렬이 중앙으로 되어 있고 텍스트가 들어있고 컨테이너의 위드와 하이트가 100이고 노란색이고 그리고 로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빨간색과 파란색 박스가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코드만 보더라도 이게 어떠한 화면이다라는 걸 바로바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그거가 별개로 명령어 UI를 사용하는 언어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뷰를 만들고 거기 안에 속성을 모두 다 생성을 한 다음에 뷰를 만들고 다시 생성을 해왔고 속성을 넣고 다시 뷰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게 되게 간단한 뷰지만 나중에 뭔가 복잡한 UI를 만든다고 했을 때 굉장히 속성을 모두 다 지정을 해주고 또 만약에 이 유저 인터랙션에 의해서 터치를 했을 때 이게 빨간색이 아니라 파란색으로 바꿔야 한다.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유지 보수가 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제가 이제 플러터로 이 앱 개발을 입문해서 그런 거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 선언형 UI가 굉장히 장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래서 이 플러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 발표를 하게 된 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플러터 내에서 서비스 업데이트 없이 이벤트 페이지를 구축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문제였어요. 사실 아까 전에 종찬님이 약간 짚고 넘어가셨는데 이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의 항상 배포를 거쳐야 돼요. 그런데 그렇다 보면은 내가 이번 주,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해당 기능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심사 과정에서 너네 이것 때문에 이 배포가 안 돼. 배포를 승인할 수 없어.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생기겠죠. 네, 그런 상황에 있어서 어떻게 이 이벤트 페이지를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에 업데이트 없이 구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 거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네, 문제는 간단한데요. 사실 이 문제 상황에 있어서 이 배경적인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이번 겨울에 미국에 여행을 갔다 왔는데 여행을 갔다 오기 전에 하나의 요구사항이 나왔어요. 이벤트 페이지를 만들어야겠다. 만들어주세요 라는 요구사항이 있었고 그러면은 이거를 만들어야지 하고 다른 분한테 맡기고 갔거든요. 휴가를 갔다 왔는데 이벤트 페이지를 앱 내에서 모든 그 UI나 속성들을 다 구현을 해놓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플러터에 있는 다트 코드로 만들어졌는데 그런 걸 보니까 문득 생각이 든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다른 이벤트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이벤트 참여하기 버튼이 있는 이벤트가 나올 수도 있고 혹은 아예 다른 이미지가 들어갈 수 있는 이 이벤트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럼 그때마다 앱스토어 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나? 근데 만약에 이벤트가 내려갔는데 그럼 이전에 있는 유저들은
이 이벤트를 계속 보고 있다가 뭐 접속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러한 이 이벤트가 가장 바뀔 수 있는데 이거를 모두 앱 심사를 거쳐서 작업돼야 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 이벤트에 있는 페이지들이 지속적으로 바뀔 수 있다. 생성, 수정 혹은 삭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전에 말했던 이 업데이트 없이 모든 유저가 동일한 환경에서 화면을 봐야 되고, 그리고 또 아까 전에 제가 약간 말씀드렸는데 이벤트 참여하기를 누르면 참여되었습니다라는 다이얼로그가 뜰 수도 있어야 되고, 네, 이러한 요구사항과 제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서비스에 대해서 잠깐 가져왔는데 이 소설 표지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누르면은 이 소설 화면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러한 이벤트들이 여러 개가 있었다라는 이 배경 지시를 갖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해결 방안이 여러 개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간단하게 2개만 가져왔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벤트 생성이나 수정할 때마다 강제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강제 업데이트 기능이 추가가 돼 있어갖고 데이터베이스에서 몇 버전, 최소 버전 이하인 경우에는 앱에 들어올 수 없고 모두 스플래시 하면서 앱스토어로 이동해서 업데이트를 진행해 주세요 라는 메시지가 계속 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벤트 생성 수정할 때마다 업데이트를 진행하면 모두가 같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이벤트가 변화하더라도 이 버전과 상관없이 모두 사용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들으시는 건 아시겠지만 UX를 굉장히 해치는 결과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앱 사용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저번에 업데이트를 했는데 갑자기 또 업데이트 하라고 하네? 이런 상황이 저는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있어서 계속 업데이트를 시키면은 심지어 이벤트 페이지가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수정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러면 이건 안 되겠다. 그럼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 라고 했을 때 껍데기 뷰만 만들어 놓고 대략적인 버튼 위치에 투명한 버튼을 만들어 놓고 이미지만 변경하자. 좀 말이 긴데요. 쉽게 얘기를 하자면은 이 이벤트 페이지를 누르면은 해당 페이지로 이동해야 한다 라는 요구사항이 같으니까, 그럼 이 페이지의 뭔가 이 이벤트는 요 화면에 터치를 하면은 해당 소설로 이동해야 한다 라는 건 모든 이것과 비슷한 이벤트가 있으면 동일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이벤트 타입을 0번이라 해놓고 이 뒤에 있는 이미지만 서버에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이벤트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여기 안에서 터치했을 때는 몇 번 소설로 이동을 해라. 그러면 타입 0번에 있는 소설들은 모두 다 업데이트 없이 추가만 한다면 새롭게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이것도 단점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이벤트 방식이 만들어지면은 그때마다도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돼요. 새로운 방식 이벤트라 하면 예를 들어서 이 버튼을 누르면은 소설로 이동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여기에 참여하기 버튼을 만들어서 이걸 누르면은 다이얼로그가 떠야 된다. 이런 상황이 있으면은 이게 만들어졌으니까 기존에 있는 타입이랑은 안 맞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업데이트 없이 모든 유저가 동일하게 반응을 하려면은 이렇게 새로운 타입의 이벤트가 만들어지면 또 강제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돼요. 결과적으로는 모두 다 동일하게 강제 업데이트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플러터 웹뷰랑 메소드 채널을 활용을 해왔고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소드 채널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네이티브 언어로 작성된 코드를 플러터 영역에서 호출을 하거나 혹은 네이티브 기능을 실행을 하고 있다가 플러터 영역의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플러터는 크로스 플랫폼이다 보니까 해당 플랫폼에 특화된 언어가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에서는 자바나 코틀린이 있을 수 있고 iOS에서는 스위프트나 오브젝티브-C, 웹에서는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각각의 플랫폼에 올바른 적절한 코드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플러터에서만 실행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블루투스 기능이 필요한데 블루투스에서 플러터에서 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안드로이드 내부에 있는 그러한 코드들을 플러터 영역에서 실행을 시킨다던가 그런 식으로 메소드 채널을 활용을 해갖고 잘 이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웹뷰인데요. 제가 이거는 오늘 1시쯤에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웹뷰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엔지니어 하면 대부분 쓸 거예요. 이렇게 뭔가 자주 바뀌는 뷰에 대해서 웹뷰를 사용을 하면은 제가 뭐 이 화면이 업데이트 된다 하더라도 이 스토어 업데이트 없이 그냥 서버에서 이 웹페이지는 이걸 바꿔줘 라는 서버 배포만으로도 이 UI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토스에서는 웹뷰를 굉장히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벤트를 누르면은 뭐 새롭게 바뀌어야 되는데 얘를 바뀔 때마다 업데이트를 할 수 없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웹뷰를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살짝 문제가 있는 게 웹뷰에서는 HTML 파일로 올라가 있는데 플러터에 있는 코드를 실행을 하는 건 좀 어렵겠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이런 패키지를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방법은 두 가지를 혼합을 해서 자바스크립트 영역에서 플러터 영역에 이벤트를 전달을 하면은 자바스크립트에서 펑션의 실행을 옵저비하고 있다가 그 함수가 실행을 한 경우에 플러터 영역의 코드를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메소드 채널을 활용을 해서 뭐 다이얼로그가 뜬다든지 혹은 앱 내에 있는 그 내비게이터로 화면이 이동된다든지 네, 이러한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실 이거는 제가 제 노트북으로 하면은 실습을 바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 이 화면을 예시를 가져왔는데 이 밖에 있는 거는 HTML 파일 웹뷰이고요. 이 원탭 다이얼로그 이벤트를 터치를 하면은 이 HTML 파일 안에 있는 데이터가 여기 위에 써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다이얼로그에서 뭐 이벤트가 참여되었습니다. 혹은 이벤트 참여가 아니라 뭐 이벤트 참여가 취소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웹뷰 안에 있는 코드가 실행이 되기 때문에 뭐 UI가 바로바로 변경될 수도 있고 네, 그런 게 가능하겠죠? 네, 예전 코드는 QR 코드로 만들어놨고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네, GitHub 코드니까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3초만 기다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HTML 그냥 간단하게 작성을 했고요. H1에 있는 이 텍스트를 온클릭을 하면은 여기에 있는 다이얼로그라는 이벤트에 인자는 이벤트 타이틀 헬로우라는 데이터를 남겨주고요. 그래서 이 웹뷰를 만들어서 이 옵저빙을 할 수 있도록 함수를 하나 만들어주고 아규먼트의 첫 번째 있는 값이 다이얼로그 이벤트인 경우에는 새롭게 show 다이얼로그를 띄워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버튼을 누르면은 아규먼트에 있던 정보가 다이얼로그로 띄워져요. 그래서 이 웹뷰 안에 있는 거는 어차피 HTML 파일이니까 서버에서 자동적으로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는 거고 그거를 통해서 플러터에 있는 영역 혹은 플러터에 있는 영역 그러니까 다이얼로그나 내비게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결한 최종적인 방법은 이벤트 페이지를 모두 웹뷰로 만들고 플러터 내부에서 동작하는 모든 동작들을 웹뷰에서 옵저빙하도록. 근데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API 콜이 발생할 수도 있고 혹은 뭐가 있을까요? 다이얼로그가 뜬다든지 이벤트, 페이지 이동 대략적으로 요것들만 저희는 추가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벤트만에 뭔가 보안적인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은 좀 더 이벤트의 이름을 좀 더 어렵게 하거나 혹은 플러터 내에 있는 코드 실행을 좀 더 제한을 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네.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은 화면이 이동되는데 이 화면 요 이벤트 화면 자체는 웹뷰로 서버에서 관리되는 거고 네. 그런 방식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좋은 다른 해결 방법이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리모트 플러터 위젯이라는 것을 찾아왔습니다. 이거는 플러터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번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찾아본 건데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왔고요. 리모트 플러터 위젯의 패키지를 만든 사람이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거든요. A library for rendering declarative widget description files at runtime. 그러니까 런타임에 선언적 위젯 파일을 렌더링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자면 컴파일 타임에서 생성된 이러한 뷰가 아니라 런타임의 동적으로 뷰트리에다가 뷰를 새로 넣어갖고 처음에 빌드한 코드랑 그리고 처음에 빌드한 뷰랑 다른 화면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뭐 들어오면 뭐 좋은 것 같은데 왜 호드갑일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박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일단 플러터는 동적으로 생성되는 게 아니라 정적으로 컴파일 후에 빌드가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컴퓨터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빌드를 하고 뭔가 새로 생성되는 건데 컴파일 후에 만들어지는 건데 그것이 동적으로 뭔가 중간에 데이터 코드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조금 신기한 부분이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버 드라이븐 UI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뷰가 이미 서비스 안에 존재를 해야 합니다. 아까 종찬님이 서버 드라이븐 UI에서 잠깐 얘기를 하셨을 때 백엔드의 명세가 어떻게 해야 되고 프론트의 명세가 어떻게 돼야 되고 프론트는 디자인 시스템 같은 걸 잘 활용해서 만들 수 있긴 하겠지만 저희는 그럴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시를 하나 가져왔어요. 왼쪽에 있는 화면은 중간에 빨간색 네모가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화면은 노란색 네모가 있죠. 근데 이 화면이 뭐 예를 들어서 앱 버전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빨간색 화면이 보여져야 되고 2.0 이하인 경우에는 노란색 화면이 보여져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미리 이게 뭔가 노란색이고 빨간색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를 미리 뷰에서 정의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해당 업데이트가 배포되기 전까지는 모두가 동일한 뷰를 보고 있을 거예요. 이것들에 대해서 미리 이 뷰에다가 선언을 해줘야 된다. 이거는 사실 쉽지 않은 경우죠. 근데 동적으로 데이터가 들어간다 하면 네, 뷰가 이미 서비스에 존재하지 않더라도 동적으로 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는 제가 생각한 건데 서비스를 쉽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터치나 동작 이벤트가 없거나, 그러니까 완전 정적인 화면이거나, 혹은 어떤 화면에 있어야 하는 동작들을 미리 선언만 해준다면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앱 내에서 다이얼로그가 뜨거나 혹은 화면이 이동되거나 그런 것들을 함수로 미리 빼놓고 이벤트만 만들어 놓고 나중에 해당 뷰에서는 이걸 누르면 어떻게 이동돼요? 라는 거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 굉장히 크로스 플랫폼이 네이티브를 아까 전에 살짝 말씀드렸는데 코드푸시랑 좀 비슷한 개념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제가 뭔가 크로스 플랫폼 개발을 하면서 다른 회사도 어떤 기술 스타일을 확인해보고 어떤 걸 사용하는지 확인해보고 했을 때 네이티브를 사용하시는 대부분의 회사에서 플러터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이 코드푸시라는 기능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코드푸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업데이트를 하지 않더라도 이 개발자가 그냥 이 화면을 동적으로 그냥 서버에서 내려주면 이 버전대로 업데이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의 업데이트 없이도 업데이트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런 기능인데 그런 기능이 플러터에는 없어요. 아직 있긴 하지만 그건 서드파티 패키지로 아직 개발 중인 단계에 있고,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리액트 네이티브를 아직도 사용하는 회사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이렇게 업데이트 없이 뷰나 파일을 변경하는 거가 굉장히 빠르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리액트 네이티브도 곧 이제 따라잡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래서 클라이언트 상에 없는 코드도 생성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간단하게 코드를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아까 전에 QR 코드 만든 거고요. 이 화면인데 사실 별게 없어요. 그냥 화면이 있고 여기 안에서는 이 동적인 화면만 보여진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벤트들에 대해서 뭐 어떤 거는 이 토스트바 밑에 살짝 나왔다가 사라지는 거 그런 거가 있을 수 있고, 혹은 뭐 인크리멘털이라는 거 하면은 데이터가 뭐 업데이트 되거나 이런 것들이 미리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화면에서는 이 화면들에 대해서 뭐 카운터에 대한 그뭐 코드라던가 뭐 토스트를 띄우는 코드가 어디에 있다고 실행이 하나도 선언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서 받아오는 거는 이 다른 이 URL밖에 없거든요. 이 URL은 어디 있냐? 여기 왼쪽에 제가 그 GitHub에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런 코드가 이제 미리 서버에 선언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 헬로우에 이 해당 UI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 오거나, 혹은 그러니까 플러터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 오거나, 혹은 이 해당 이 서버에 있는 코드에서 플러터 영역으로 데이터를 전송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뭐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뭐 그리팅이라는 이벤트에서는 뭐 토스트가 뜬다. 그런데 여기선 데이터는 고라는 거 보낸다. 그리고 뭐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그런 거 보면은 딱 보시겠죠? 이 헬로우 버튼을 누르면은 고라는 토스트가 빠가뜨고요. 근데 여기에서 그냥 이 클라이언트에서 해주는 거는 그냥 어떠한 이벤트가 있다라는 것만 선언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새로 고침을 할 때마다 데이터를 새로 불러와서 뭐 업데이트 되면 새로운 걸 받아주고, 근데 이런 거는 모두 다 API 레벨에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API 엔드포인트에다가 뭐 이 파일만 업데이트를 해주면은 계속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이 있다고 하면은 활용법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해 봤을 때 이벤트나 공지사항이 가장 변경된다라고 하면은 플러터에서는 하나도 건드릴 게 없이 서버에다가 이 파일을 올려주세요 라고만 해주면은 모두 다 해결이 되겠죠. 혹은 뭐 기획이 변경하는데 여기서 이 버튼이 네모난 게 아니라 둥글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배포해야겠죠. 근데 그런 거 없이 서버 쪽에서 데이터를 모두 내려올 수 있고, 혹은 뭐 검색 결과를 API에서 검색 결과를 JSON으로 뿌려주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있던 이 플로트 코드로 뿌려주면은 뭐 JSON 데이터가 아니라 바로바로 바뀔 수도 있고, 혹은 뭐 예를 들어 검색 데이터가 API 데이터의 구조가 변경됐어요. 스키마가. 그러한 경우에도 동적으로 아까 전에 뭐 데이터가 없으면 깨진다, 크래시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을 굉장히 줄일 수 있겠죠. 왜냐면 그 데이터는 서버에서 바로 내려준 정보이기 때문에 서버랑 해당 파일의 이 정합성만 맞춘다면 모두 동일하게 작업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그래서 이렇게 플러터가 무엇이고, 그리고 제가 마주쳤던 이 이벤트 페이지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그리고 저는 이제 플러터 웹뷰랑 해당 메소드 채널을 활용을 해서 해결을 했고, 리모트 플러터 위젯이라는 패키지를 통해서도 다른 해결을 할 수 있다 라는 것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살짝 빨리 끝났는데 질의응답 받고 마치겠습니다.